어제 제가 나와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김상률 수석의 해명성 답변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요. 그 답변을 쭉 살펴보니까 진실한 답변이 하나도 없고 모두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해명을 보면 김 수석이 이제 학자적인 양심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수석은 답변에서 10년 전 당시 인문학계 이론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로서 10년 전 이론을 소개한 것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된 책 차이를 넘어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김 수석이 타인의 이론을 3자적 관점에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소위 신식민주의와 반민주주의 이론이 김 수석에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문장들, 표현들이 만약 단순히 소개가 된 것이라면 인용부호가 있어야 되는데 인용부호가 전혀 없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한 거라는 겁니다. 또 김 수석은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북한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것이라는 의미다. 자기는 그런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3자적인 진술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 책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완전 거짓 해명입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김 수석은 책에서 북한 입장에서 북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김 수석이 신식민주의와 반미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김 수석의 세계관에서 볼 때는 북핵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 수석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보면 본인과 국정 철학이 완전히 틀림에도 왜 본인이 청와대행을 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 해명을 보면 이분에게는 애초부터 학자적 양심 같은 것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년 전에는 신식민주의와 반미주의가 유행이었으니 그 유행을 신봉했으며 지금은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으니 오리발 내밀 수 있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곡하가세하고 자기 기인하는 학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아부하기 위해서 학문을 왜곡하고 결국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이런 학자들, 시류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김 수석 같은 학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에서는 제대로 된 학문, 제대로 된 지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김 수석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미 관계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미국 조야에서는 최근 한국이 점점 중국에 가까워지고 미국은 홀대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이 중요한 상황에서 김 수석 같은 얼치기 반미주의자가 청와대 핵심에 대통령 측근으로 등용되었다는 것은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요? 미국에게 과연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지 의심케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 수석 학자적 양심으로 볼 때도 문제가 심각하고 한미관계에서 볼 때도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이 김 수석 임명에 대한 철회
청와대의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한 거라는 겁니다. 또 김수석은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북한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것이라는 의미다. 자기는 그런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삼자적인 진술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 책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완전 거짓 해명입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김수석은 책에서 북한 입장에서 북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김수석이 신식민주의와 반미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석의 세계관에서 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곡하가세하고 자기 기인하는 학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아부하기 위해서 학문을 왜곡하고 결국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이런 학자들, 시류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김수석 같은 학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에서는 제대로 된 학문, 제대로 된 지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김수석을 어제 제가 나와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김상률 수석의 해명성 답변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는데요. 그 답변을 쭉 살펴보니까 진실한 답변이 하나도 없고 모두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해명을 보면 김 수석이 이제 학자적인 양심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수석은 답변에서 10년 전 당시 인문학계 이론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로서 10년 전 이론을 소개한 것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된 책 차이를 넘어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김 수석이 타인의 이론을 3자적 관점에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소위 신식민주의와 반미주의 이론이 김 수석에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문장들, 표현들이 만약 단순히 소개가 된 것이라면 인용부호가 있어야 되는데 인용부호가 전혀 없습니다. 볼 때는 북핵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 수석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보면 본인과 국정 철학이 완전히 틀림에도 왜 본인이 청와대행을 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 해명을 보면 이분에게는 애초부터 학자적 양심 같은 것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년 전에는 신식민주의와 반미주의가 유행이었으니 그 유행을 신봉했으며 지금은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으니 오리발 내밀 수 있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식이 아니었을까.